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그날 그 끔찍한 생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한 채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죽을 순 없다고. 혹시 여러분도 혼자 사는 게 두렵고 외로우신가요? 혹시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요양원, 간병인,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을 때 요양원을 떠올리겠지만 잠시만 더 들어보세요. 요양원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기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릴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빨리 드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많은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물론 좋은 요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평범한 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스케줄에 맞춰 자유 없이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존엄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언젠가 여러분은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외롭고 두려운 노후가 아닌 따뜻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기 전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 이름은 나영자, 올해로 76살입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침에 일어나 늘 하던 대로 라디오를 틀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이웃들과 가끔 인사도 나누고 햇볕 좋은 날 공원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언가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고 그마저도 누구와 함께 볼 수 없어 허전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쿵쾅거렸고 내가 지금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진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고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저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시간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해 결국 그 자리에서 옷을 적셨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오늘 집에서 넘어졌어. 혼자 살기가 무서워. 내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너무 좁잖아요. 애들 둘에 방도 2개뿐이고 저희도 맞벌이라 어머니를 돌볼 시간도 없고 요양원이 어떨까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그 순간 나영자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에게조차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집값에 허리가 휘고 교육비에 목숨을 걸고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저도 요양원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인 김옥수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영자야, 여기서는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그냥 관리해야 할 물건 같아. 김옥순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불이 켜지고 간병인이 들어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밥을 먹이는 과정이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진행됩니다. 자신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뭘 먹고 싶은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그런 선택권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삶, 타인의 일정에 맞춰 살아가는 삶, 자신의 공간도 프라이버시도 없는 삶.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비교적 저렴한 외국인 간병인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간병인은 개인 사정으로 3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간병인도 실패하고 난 후 저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나이에 어떻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집 안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가슴이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만 하면 밤잠을 설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앉던 벤치에서 하늘만 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더라고요. 매일 여기 앉아 계시네요. 저는 박수님이라고 해요. 혹시 혼자 사세요? 처음엔 경계했어요. 요즘 노인들 속이는 사기꾼들도 많다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봐요. 수님 씨의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2시간 넘게 수다를 떨었는데 몇십 년 된 친구처럼 마음이 통했죠. 그런데 갑자기 수님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영자 씨,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어떨까? 각자 방은 따로 쓰되 거실이나 부엌은 같이 쓰는 거예요. 혼자 살 때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서로 의지도 되고 요양원 가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엔 남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을 때도 한 번도 남의 집에서 살아본 적 없는데 이 나이에 낯선 사람들과 산다고요? 하지만 바닥에 넘어져 있던 그 6시간이 생각났어요. 그 공포와 수치심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웃음을 되찾았죠.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특별한 방법,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가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조님 씨와 저는 노인정, 복지관, 교회 등을 다니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모두 의심의 눈초리였죠. 남이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을까? 내 생활 패턴이 있는데 방해받지 않을까?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떡하지? 모두 당연한 걱정이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지, 간병인을 고용하면 얼마나 드는지, 혼자 살 때의 위험성은 무엇인지, 결국 세 분이 더 저희와 함께하기로 했어요. 정미경 씨는 70세로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요리 솜씨가 좋았고, 김영수 씨는 78세 남성분으로 남편을 잃은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은 씨는 68세로 가장 젊었지만 심장 질환으로 혼자 사는 것이 불안했죠. 이렇게 우리 5명이 모여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름의 쉐어하우스를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영자 씨 일어나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약은 드셨어요? 내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도 바로 옆방을 두드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정감이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60년 넘게 나만의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살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린 금방 적응했어요. 아마도 모두가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생활 쉐어하우스가 우리에게 준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규칙을 만들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동생활 쉐어하우스를 시작했을까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하지만 한 걸음씩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복지관, 노인정, 교회, 동네 병원 등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비용과 혼자 살 때의 위험성을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5명이 모인 후에는 어떤 집을 구할지 의논했습니다. 방이 5개인 큰 집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보증금을 모아 8천만 원 정도의 구축 빌라 전세집을 구했고, 월세와 관리비, 식비는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규칙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약속이 필요했죠. 각자의 방은 개인 공간으로 존중합니다. 노크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실, 주방은 함께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정리합니다. 식사는 함께 하되 요일별로 담당자를 정해 준비합니다.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도와줍니다.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해 불편한 점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있었기에 갈등 없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쉐어하우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과 신뢰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들은 집 안 곳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과 복도에는 손잡이를, 각 방에는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고, 계단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안전 확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모두가 모여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방에 가서 확인했죠. 외출할 때는 언제 돌아올지 화이트보드에 적어두었습니다. 나영자, 오늘 병원에 4시까지 갔다 올게요. 박수님, 복지관에 2시까지 다녀올게요. 이렇게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니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귀가 시간을 넘기면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함께 찾으러 가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다 같이 모여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과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밤에 TV 소리가 조금 커서 잠을 설쳤어요. 화장실 사용 후 물기가 남아있어 미끄러울 뻔했어요. 이런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곧 여러분도 이런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나중에 다시 찾아와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으니 계속 들어주세요. 외롭고 두려웠던 제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혼자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누군가가 끓여놓은 따뜻한 미역국 향기가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TV에서 본 프로그램 재미있더라. 오늘은 날씨가 좋네. 같이 공원 산책할까? 내가 오늘 시장에 가는데 필요한 거 있어.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박수님 씨는 요가를, 다른 분들은 독서나 그림 그리기를 했죠. 가끔은 함께 요리 교실을 열기도 했습니다. 나영자 씨가 알려주는 김치 담그기, 박수님 씨가 가르쳐주는 약선 요리 등 서로의 특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녁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없었지. 맞아. 그땐 자식들 키우느라 바빴지.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 차례야. 이런 대화 속에서 나영자 씨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매일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들으시고 곧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고 돈이 얼마나 들까? 이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전 한평생 절약하며 살았지만 국민연금으로 살기엔 점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긴 싫고. 그런데 놀랍게도 쉐어하우스가 이 문제까지 해결해 줬어요. 제가 혼자 살 때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아세요? 월세가 50만 원, 관리비가 15만 원, 식비로 40만 원, 겨울철 난방비가 15만 원, 매달 12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들었어요. 거기에 약가, 병원비까지 더하면 연금으로는 빠듯했죠. 그런데 우리 5명이 함께 살게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 5개짜리 큰 집을 빌렸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이걸 5명이 나누니 한 사람당 20만 원만 내면 돼요. 관리비도 25만 원이 나오는데 나눠서 내니 한 사람당 5만 원이면 충분하죠. 식비는 좀 더 들어요. 5명이 먹으니 총 150만 원 정도가 들지만 한 사람당으로 따지면 30만 원이에요. 혼자 살 때보다 오히려 덜 들어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장을 보니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고은 씨가 시장 할인 정보에 밝아서 많이 아껴요. 겨울철 난방비도 비슷해요. 큰 집이라 25만 원 정도 나오지만
5명이 나누니 한 사람당 5만 원이면 돼요. 혼자 살 때는 15만 원씩 냈는데 3분의 1로 줄었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기타 비용까지 한 달에 한 사람당 약 70만 원이면 충분해요. 혼자 살 때 120만 원 들던 것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비용으로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양원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최저 150만 원에서 좋은 곳은 300만 원이 넘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24시간 봐주는데 200만 원 이상 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서로를 돌봐주면서 살고 있어요. 영수 씨는 아직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미경 씨는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밥을 해주고, 수님 씨는 텃밭을 가꿔서 신선한 채소를 제공하고, 고은 씨는 컴퓨터를 잘 다뤄서 인터넷 쇼핑도 도와줘요. 저는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죠. 각자의 특기를 살려 서로 돕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자존감도 줘요.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니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요양원에 갈 돈을 모아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외로움도 해결하고 안전하게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이런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동생활 쉐어하우스를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영자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살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주변의 친구, 이웃,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분들이 많겠지만 차분히 장점을 설명하면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35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해야 합니다. 방이 35개 있는 집을 찾아보세요. 전세나 월세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병원, 마트, 공원 등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층인 집이 좋습니다. 계단은 나이 들수록 오르내리기 힘들어집니다. 집을 구한 후에는 함께 생활하기 위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동생활 공간은 함께 관리하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식사,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은 돌아가면서 하거나 각자의 강점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용 분담 방식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 등을 어떻게 나눌지, 공동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을 만들고 각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공유해 두세요. 또한 근처 병원, 약국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두려운 노후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에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안심하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나영자 씨는 이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미안함도 요양원에 보내질까 하는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으로 만든 새로운 가족과 함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5명이 힘을 모아 작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속초 바다를 보고 싶다는 수님 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죠.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한 사람당 20만 원이 넘게 들어서 망설였는데 영수 씨가 직접 운전해서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들이 빌려준 승합차를 타고 우리 5명이 속초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우리 모두 몇십 년 만에 가는 여행이었거든요. 물론 함께 사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 의견 충돌도 있고 서로의 습관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린 약속했어요. 불만이 있으면 참지 말고 그날로 이야기하기로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우리의 시간을 가져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한 주간 있었던 일,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솔직하게 나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아요.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밤에 잠들기 전이에요. 예전에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내일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줄 거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혼자 계신가요? 밤이 무서우신가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시도해 보세요. 용기를 내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2~3명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 방법은 제 인생을 구했어요. 그냥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 지금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